가장 아래 댓글을 소개해드리면요. 대장동 그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장동 얘기 좀 빨리 해주라. 천화동인 1호 주인은 김만배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이분이 1,200억을 받게 돼 있다고 녹취록에 나와요. 근데 이 말을 합니다. 유동규에게 김만배 씨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천화동인 이거는 내 거가 아니고 다 네 거라고 생각한다 하는데 유동규 씨가 거기서 부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한다고 보고 저희가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유동규 씨는 700억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1,200억에서 700억이면 500억이 비잖아요. 근데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이제 대법관 이름이 나오는데 50억을 들여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 대법관에게. 이렇게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450억이 남아요. 그럼 그 450억은 누구 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연결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분 투입니까 그럼? 같은 분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 투네, 지금. 녹취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도 이게 특정. 영상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자꾸만 얘기가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8년을 했던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남시장일 때 일어난 일이고 3억 5천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갔다. 3억 5천만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투자금이 들어가고 뭐 대여금이 들어가고 그거 빼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김만배 씨랑 그 분들은 3억 5천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고 굉장히 몇 천억대의 이익을 가져간 거잖아요. 이게 국민 감정을 건드렸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아무도 못 밝히고 있으니까 지금 관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인허가 과정의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한다. 이것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네. 그분의 존재가 현직 대법관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김만배 같은 사람이 김만배 하나였겠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대법관을 찾아서 검찰총장을 찾아서 지검장을 찾아서 이런저런 로비를 하고 있던 것이 아주 작은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도 이렇게 썩은 내가 진동하는 법조계 현실에 대해서 일단 규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장동 그분에서 이재명 후보는 누명을 벗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장동 50억 클럽 보면 대부분은 이익이 실현됐습니다. 언제 실현됐냐면 2019년 4월 배당이 시작되던 날 가장 먼저 이익들이 실현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도 집을 파셨고 김만배 씨 누나한테 배당이 이루어지는 날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한숨을 쉬십니다. 예. 이제. 그로부터 누나도 3년이 참여했으니까. 지났는데 이재명만 돈 한 푼도 받았다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인허가권 과정에서의 부당함 여러 가지 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겸하게 들을 지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곽상도 의원도 아드님한테 우리나라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뇌물에 세금 매겨갖고 그 퇴직금으로 주는 형태는 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친인척 회사에 100억, 그 다음에 따님은 아파트 분양권 해갖고 8억 챙겼죠. 그 다음에 11억 원도 그냥 굉장히 저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3억 원 갚았는데 나머지는 갚지도 않고 있었죠. 거기다 퇴직금 2억 원 뭐 등등 뭐 이런저런 돈들이 다 들어갔는데 오로지 이재명에게만 단 10원도 흘러갔다는 흔적을 어떠한 수사기관도 찾지 못했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다라는 점. 아니 성남시장 거치시고 경기지사 하면서 대선 후보 나온 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처럼 돈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의혹 처음 나왔을 때 특검을 하거나 수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게 밝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서로에게 했는데 특검 결국 무슨 이유인지 어쨌든 무산이 됐고 민주당이 장악하거나 성남시 의회는 행정감사도 그냥 다 부결시켜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행태를 볼 때 감추는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라고 야당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대장동 그분 하니까 또 이재명 옆집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옆집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옆집 참 우리 제작진이 어디서 참 잘 찾아 이런 거를 직원 합숙소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 쓴 게 맞느냐 뭐 이런 의혹인데 이거 팩트는 뭐고 이건 딱 뭐가 하나 문제야? 이건 네. 팩트는 있습니다. 네. 그 주택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대리 2명 평직원 2명이었나요?가 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를 운영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는 야권에서 입증할 일이다. 네. 근데 지금까지 봤던 결과는 그냥 말 그대로 직원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뭐 낮에는 선대위로 쓰다가 밤에는 들어와 숙소로 쓰느냐 이것까지가 좀 너무 멀리 가고 이제 뭐
옛날 사진 짜깁기 해갖고 베란다가 뚫려 있느니 뭐 이런 유튜브까지 돌고 있던데 그건 평촌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다른 데 사진을 갖다가 붙여놓은 건데 이건 국민의힘을 좀먹는 유튜버들의 행위다라는 점까지 해서 예. 예, 의혹은 없다. 그 네.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 집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 이 당시 이현욱 사장이 재임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분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죠.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거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럼 이거 혼자 쓸 수 있는 규정을 2번을 바꾸더라고요.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하는 민변 출신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이현욱 사장의 개인적인 어떤 비리 또는 탈법 행위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럼 뭐 이현욱 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면 되겠죠. 수사를 해야죠. 네, 뭐 아까 그건 뭐 상관없고 관심 민변 없어요. 출신 변호사. 아니, 네. 대선 캠프를 만들어 뭘 했다라는 수사. 이상한 얘기만 퍼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인정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 수사. 네,